속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편안하고 진솔하게 건강한 먹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미식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서령님이 조영남 선생님 음색은 정말 최고죠. 특히 제비가 가장 좋아요. 아하, 가장 좋다고 지금은 안 계신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어요. 네,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는데 일부러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반갑게 들었다고 쑥디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틀림없이 좋아할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나오시는 초대 손님과 관련 깊은 문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속담 맞히기입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죠. 지난 가을 수확한 쌀은 떨어져 가고 보리는 아직 안 익고 그래서 땡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 말은 점잠 빼는 샌님도 떡 먹을 때는 체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뜻인데요. 봄철에는 누구나 군것질이 반갑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먹거리가 부족한 시기니까. 땡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이 속담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봄떡, 2번 여름떡. 질문에서 봄이 되면 먹는다고 힌트도 있었지만 땡땡 두 글자예요. 아니 이런 힌트가 한 번 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땡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속담이 있는데요. 점잠 빼는 샌님도 떡 먹을 때는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뜻입니다. 봄철에는 누구나 군것질이 반갑다는 의미도 되고요. 땡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이런 속담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봄떡, 2번 여름떡.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떡공의 명인 행궁다과의 김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초에 나오셨죠. 네. 그리고 거의 한 달 반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 청취자분들 네. 중에서 행궁다과 가신 분들이 있죠. 맞아요. 오신 분들 계셨어요. 네. 다녀오시고 문자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았다고. 네. 이렇게 꽃피는 봄이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조금 바삐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방송 덕분인지, 저희 화전 찾으러 오시는 분들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주신 그 행궁약과. 네. 약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화전이 물론 이제 최근에 삼진날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네. 주말 동안에 계속 전화가 와요. 화전 혹시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는 것보다 조금 더해서 네. 어제는 좀 많이들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와, 제가요 이 순간 화전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오래 들고 있으라는 우리 PD님이 한참 들고 있겠습니다. 화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유, 정말 예뻐요. 그런데 선생님 이 화전 하니까 저희 못 먹어봤다는 분들도 네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신보현님은 어릴 적엔 시골에서 진달래꽃 많이 따먹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진달래꽃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도 선생님 이게 진달래가 어디서 이렇게 피길래 이걸 하나하나 따서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진달래는 사실은 봄철에 산에 가면 네. 꽃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 꽃이 피어야만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은 진달래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꽃이 피면 진달래가 폈구나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을 따러 가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만의 꽃 따는 장소가 네, 있으시군요. 있어요. 꽃이 뭐 사람도 많이 가지 않고 뭐 깨끗한 곳에 가서 비가 온 다음 날이거나 아니면 날씨가 아주 깨끗한 그런 때 가서 이제 막 피는 꽃들을 따다가
요거를 깨끗하게 식초물에 한 10분 정도 담궈요. 아. 물하고 희석된 식초물에 담궜다가 얘를 다시 건져서 그 키친타올에 겹겹이 놓고 네. 이거를 보관을 해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2, 3주 정도는 놓고 그냥 생생하게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보관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거나 뭐 이렇게도 하는데 냉동실에서 나오는 순간에 또 다시 이렇게 녹아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진달래는 그렇게 보관이 잘 안 되긴 해요. 아니면 바짝 말려서 나중에 수분을 줘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이거 따는 것도 일이지만 네. 그 나쁜 물질이 있을까봐 식초물에 네, 이렇게 그렇죠. 담궈서 또 네네네. 헹구시고 그래서 보관하는 것도 네.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데 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보통 진달래, 철쭉, 영산홍을 네네네.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네네. 보면서. 근데 철쭉이나 영산홍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철쭉에는 아무래도 좀 독이 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진달래 같은 경우에도 혹시 모를 알러지나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안쪽에 있는 그 꽃술은 다 제거를 하고 먹거든요. 그리고 진달래를 왜 다른 나물 먹듯이 이렇게 막 한 줌씩 먹지는 않잖아요. 네. 꽃을 해서 그냥 한 장씩 올려서 먹는 네,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철쭉하고 진달래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게 지금은 산에 가면 진달래가 이미 다 지고 없어요. 진달래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잎이 나오기 전에 네. 꽃이 먼저 펴요.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원이나 길가에 가다 보면 꽃들이 한참 막 피는 건 전부 다 철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잎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잎을 위에 꽃이 피는 이제 그런 형태가 철쭉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 시대부터 3월 삼진날에 진달래 화전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진달래는 삼진날보다 좀 먼저 피는 거 보면 그렇죠. 날씨가 네. 많이 따뜻해진 맞아요. 거겠어요, 이것도. 너무 빨리 동시에 피어서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꽃들이라 좀 안타깝기도 하죠. 네. 그래서 철쭉은 조금 곤란하다 하셨는데 네. 저는 화전이어서 아무 꽃이나 괜찮은가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화전을 만드는 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봄철에는 대표적으로 진달래를 먹고요.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중양절이라고 그래서 국화 화전을 좀 붙이기도 했었는데 아. 이 봄철에 먹는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는 있는데 가을에 가면 국화 향이 엄청 진하잖아요. 그래서 봄철 진달래꽃처럼 꽃송이 하나를 톡 따서 탁 올렸다가는 이 향 때문에 먹을 수가 아. 없어요. 그래서 꽃술이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따서 그냥 이렇게 장식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붙여서 드시면 그 맛도 즐길 수 있고 향도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그거 외에도 이제 진달래가 져서 이제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유채꽃이나 갓꽃 뭐 이런 것들도 맛있어요. 아. 사실은 향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카시아도 필 거고요. 아카시아는 먹을 수 있죠. 네. 아카시아도 그 사각하고 씹히는 그 맛도 괜찮고요. 네. 약간 연두빛이 흘러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되게 그 색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카시아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뭐 펜지나 뭐 비올라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요즘 막 피는 제비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 정도 이렇게 올리면 되게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꽃을 먹어도 되나?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사실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저 이제 궁금하면 그냥 혹시 꽃차를 만드나 이 꽃이 아, 이렇게 차를 보면 만들 수 있는 네네 꽃인가? 차를 만들 수 있는 꽃이면 먹을 수 있는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용을 하죠. 네. 그렇게 그렇구나.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그 향이 진하면 꽃잎을 조금만 쓰거나 네, 그렇죠. 뭐 이렇게요. 네, 네, 네. 차를 굳이. 만들 수 있는 네, 네, 꽃으로. 네, 네. 그 아까 저희가 좀 전에 삼진날에 이렇게 진달래가 다 이제 지다니 네네네. 고려 시대, 조선 맞아요. 시대보다는 날씨가 이게 더워진 거다 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화전하실 때 네. 꽃을 구하는 시기나 이런 꽃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진 않아요. 날씨 때문에 어려워진 건 없을까요? 그러면 뭐 저희가 맞춰서 갈 수밖에 없죠. 아, 빨리 네. 피면 빨리 빨리 시작을 가서 하고 얻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꽃
꽃들 중에 혹시 뭐 사라져가는 꽃들이 없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끔 보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꽃이 하나 있어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자운형 꽃이라고 하는 그 제 기억 속의 꽃들이 있는데 자운형이요. 네, 자운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논길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날 그 논에 핑크색 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 꽃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최근에는 그 꽃을 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시골에 가지를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남부지방에 주로 피는 꽃이기도 해요. 네. 그거 나물로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었고 했던 자운형 꽃인데. 꽃을요. 네, 꽃이 아니라 나물. 꽃이 피기 전에 나물로 올라온 먹고 그 그렇죠, 줄기나 네네. 잎으로 네네네. 나물을 해 근데 이제 먹는다고. 그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나물 해 먹느라고 다 이렇게 배해서 해 먹어도 꽃은 계속 올라와서 엄청 예쁘게 그런 장관을 이루는 뭐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그거를 요즘 좀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자운형이 정말 예쁜 꽃이에요. 네. 네. 지금도 피는지 네. 선생님 말씀처럼 어딘가에는 피고는 있겠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사라진 꽃이 아닌가 네, 싶은 네, 네. 아쉬운 꽃. 그 봄 하면 사실 화전은 저는 그냥 책 속에서 읽은 거고 네네네네. 실제로 많이 먹은 건 쑥떡이었거든요. 아, 네. 쑥떡이 그 쑥개떡도 있고 쑥떡도 있고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재료도 좀 다른 네, 것 같고 네, 네. 쑥을 양을 조절 잘못하면 써진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쑥 정말 많이 넣고 네. 쌀은 조금 있는 그런 네네네. 그런 쑥떡을 좋아하긴 해요. 아, 네. 근데 이 쑥떡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많이 만드시나요? 어떻게? 쑥떡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쑥떡에 그러면 봄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쑥개떡을 많이 해 네,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쑥개떡 하면 들에 나가서 쑥을 뜯어다가 그 쑥을 이제 삶아서 쌀하고 섞어서 요거를 갈은 다음에 반죽해서 그냥 말 그대로 개떡이라는 개가 들어가는 음식들은 그냥 흔하다. 내지는 그냥 막 만들었다. 뭐 아. 이런 의미들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막 눌러서 그냥 꾹꾹 눌러서 막 그렇죠. 그냥 네네네. 찌는? 그렇게 해가지고 찌는 떡들이 이제 아. 쑥개떡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네. 이제 저희들은 그냥 막 만들지는 않고요. 도장이라도 찍어서 예쁘게 만들기는 하는데 그런 쑥개떡 많이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쑥개떡 안에 요즘은 앙금을 집어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쑥을 찹쌀하고 섞으면 네. 인절미가 되죠. 아. 같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찹쌀하고 섞어서 익히면 인절미예요. 쑥인절미. 거기다 콩고물을 묻히거나 해갖고 썰면 인절미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앙금을 넣으면 쑥꿀이 단자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쑥을 어떤 재료하고 같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 중에 저는 쑥 설기도 좋아하고요. 아, 설기떡에 쑥을 넣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봄철이면 아무래도 네. 그 이제 막 뜯어서 먹는 그런 쑥떡들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향도 네. 좋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한참 쑥버무리도 많이 해 드시는 것 같아요. 나올 때고요. 네네네. 화전하고 쑥떡 이야기 들으니까 많이 드시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네. 2부에도 계속해서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 헉희숙님 노래를 흥얼거리시네요 하셨는데요. 제가 한때 장래희망이 가수였어요. 근데 오디오형 가수가 되기엔 가창력이 딸리고 비디오형 가수가 되기엔 외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음 생의 꿈으로 미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 반갑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 자운형 얘기하셨더니 3698님 자운형 꽃밭이 정말 예쁘죠. 자운형을 다 아시네요. 보리밭 사이 빈 논에 많이 피었죠. 먼 시골로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물로 먹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운형 보고 싶다 그러셨고요. 3698님. 최숙자님도 자운형 꽃 쌀이과 꽃이 핑크색이라서 이쁘기도 한데 핑크색인가 보죠. 나물로도 먹었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산골짜기에 살아서 산나물만 먹어서 잘 몰랐어요. 그러셨는데 저도 오늘 선생님께 자운형 그 꽃대와 잎을 나물로 먹는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먹어도 워낙 많아서 꽃은 꽃대로 많이 피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지금 2부에서 떡공예로 우리 떡의 맛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신 또 만들기도 전파하고 계신 김수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퀴즈가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죠. 지난 가을에 수확한 쌀은 떨어져 가고 혹은 벌써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안 익었고 그래서 땡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대요. 이 말은 점잠 빼는 샌님도 떡 먹을 때는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 뜻이라는데요. 봄철에는 누구나 군것질이 반갑다는 뜻도 되고요. 먹을 게 워낙 없는 계절이었으니까 예전에 춘공기 그랬잖아요. 땡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의 속담에서 두 글자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1번 봄떡, 2번 여름떡. 선생님 정답은? 네, 1번 봄떡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유 이거 정답을 말해줘야 돼 이런 표정으로 웃으시는데요. 네, 그렇죠. 워낙 땡땡이라고 두 글자까지 힌트를 줘서 여기 보니까 9030님이 새싹 문자 주셨네요. 겨울 지나고 먹는 봄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고요. 2322님은 당첨될 때까지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네. 네, 아직 안 되셨구나. 2322님. 네, 알겠습니다. 0389님. 이웃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쌀을 드리고 싶어요. 강력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0995님. 쌀밥 먹으면 살찐다고 하지만 저는 72살인데요. 72살. 우리 나이에는 밥이 최고입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숙자님은 마이크로 솔라블럭 탐나네요. 아직까지는 빵보다 떡을 좋아하는데 수리취떡, 콩만 들어간 송편, 영양떡 좋아합니다. 기은영님은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쌀 받으리라 생각하고 보냅니다. 이 강력한 호소문을 경고문을 보내시네요. 청취자분들이. 8331님 새싹 문자로 쌀이 귀한 시절에는 보리쌀로 떡을 해먹었죠. 그러셨네요. 네, 이번에 떡 속담 문제 내면서 떡이 정말 우리 전통 음식이구나 다시금 느끼는데요. 왜 뭐 싼 게 비지떡,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떡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우리의 삶과 정말 깊이 연관되어서겠죠. 떡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고 이 문화에 깊이 들어왔을까요, 선생님? 아, 떡의 역사를 보면 네. 떡은 일단은 공유가 재배가 되거나 그다음에 떡을 찔 수 있는 도구가 있거나 뭐 여러 때부터 그러네요. 먹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그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는데 네. 요 때부터 그 먹었던 그 형태를 떡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나 뭐 청동기 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농경 사회가 아무래도 조금은 그 발달이 되잖아요. 도구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밥이라기보다도 떡의 형태로 곡식을 으깨서 쪄먹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떡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떡을 먹게 된 거는 이제 삼국시대 뭐 이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시대 때 가면서 이제 훨씬 많은 떡들을 네.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농경 사회하고 그 관련이 좀 깊다고 볼 수가 있죠. 떡을 해 먹는 거는. 그죠,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하늘에 무슨 제를 지내는 이럴 때 항상 네네네네. 떡을 올렸던 네, 예전에.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이 떡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에 깊숙이 사실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거를 이제 통가의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우리 그 맞다. 100일 떡을 돌리잖아요. 맞다. 하얗게 그렇네요. 백설기를 해서 뭐 100명한테 나눠준다고도 하고 하얀 떡이다 해서 백설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를 떡에다 부여를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돌이 되면 돌 때도 돌떡도 또 하잖아요. 음. 인절미도 하고 백설기도 하고 송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떡들마다의 의미를 다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네. 수수팥떡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아. 아이가 이제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액을 건강하게 막아준다는 잘. 건강하게 자라라는 그런 의미로 수수팥떡을 10살까지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뭐 물론 이제 매년 생일 때도 떡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 가장 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결혼에서도 떡이 빠질 수가 없고 혼인에서도 그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회갑잔치가 있을 거고 칠순, 팔순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끝내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제사에까지 우리는 떡을 항상 모든 행사에 떡이 항상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네요. 백일떡부터 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사떡까지. 네네네. 아, 그렇네요, 진짜. 그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또 신라 시대는 흰 떡을 깨물어서 이자국이 제일 많은 사람이 네네네네. 또 왕이 됐다.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도 떡 이야기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떡하면 저는 이제 항상 명절 때 네. 명절 때면 저희 옆 동네에 음. 떡집이 있어요. 떡방앗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가서 물론 이제 집에서 쌀을 담궈 가지고 가는 시대였으니까 쌀을 충분히 불려서 그 쌀을 체에 받쳐서 그 리어카를 끌고 이제 방앗간에 가잖아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래떡을 뽑죠. 그 김이 하얗게 올라오는 그 김 가운데 가래떡이 뽑아져 나오면서 찬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어른들이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뚝 떼서 하나씩 줘요. 아. 그날만큼은 그렇게 인심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래떡이 너무 맛있었던 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가래떡이 저희 그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숙모가 계셨는데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신 분이기도 네,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랑 이렇게 같이 가면 손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래떡 하얗게 너무 예쁘게 잘라서 내놓으시고 하얀 설탕을 같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사실 설탕을 맘 놓고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외갓집에 가면 그 설탕을 그날만큼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래떡보다 설탕을 훨씬 더 많이 찍어서 먹는 그런 떡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떡들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떡이 혹시 무슨 떡인지 아세요? 떡 중에서 가장 귀한 떡이요. 근데 이제 쌀떡. 쌀떡. 옛날엔 쌀들이 귀해서 네. 아마도 떡은 다 귀했을 거예요. 그죠?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떡이 없겠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그 고급진 떡 내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떡들 중에 하나가 두텁떡이 있어요. 두텁떡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두텁떡 시중에서 파는 두텁떡은 그 가운데 맛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앙금이 들어있고 넣어서? 찰떡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져 네, 있고 네. 겉에 고물이 묻혀져 있는 그런 네, 네. 형태잖아요. 근데 물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의 그 두텁떡은 간장으로 간을 했어요. 아, 떡을요? 네, 간장으로 간을 했고 고물을 깔고 그 위에 쌀가루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퍼넣고 가운데 앙금 넣고 다시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넣고 고물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봉우리떡이라고도 했어요. 이 떡을. 그런데 실제로 보면 되게 맛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정조대왕이 수원은 아무래도 정조대왕 이야기를 네, 네. 빠뜨릴 수 없잖아요. 정조대왕이 그 본인의 어머니이신 그 해경궁 해경궁 홍씨의 그 생일상에는 음. 항상 그 봉우리떡을 올렸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장 고급지다 떡 중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단연 두텁떡을 이제 뽑고 봉우리떡이요? 있습니다. 네. 거기 앙금을 어떤 걸 넣었을까요? 그 그때? 속의 앙금은 그 보통 밤 대추 그다음에 유자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커피팥 커피팥 앙금하고 섞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보다 좀 크게
그 정도 해가 약간 두껍게 해서 가운데다 앙금을 넣고 다시 쌀가루 올려서 그래서 쩌내면 여기저기 봉우리가 있는 떡이. 그러면 이게 그 찹쌀이니까 탁 붙어서 나와요. 음. 그러면 얘네도 떠낼 때도 숟가락으로 떠내서 이렇게 놔두는 이제 그런 형태라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우리 시중에서 사 먹는 그 두텁떡하고는 모양이 좀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 안에 유자, 밤, 대추, 네네네. 커피팥 이런 게 들어가면 네. 진짜 맛있었겠네요. 간장으로 그렇게 간이 된 그 아. 떡이라다 보니까 또 보통 떡하고는 약간 다른 맛? 뭐 이런 간장으로 간한 떡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간장으로 간한 약식하고 두텁떡 두 가지 떡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저희 자세히 여러분 지금 흥미진진하시죠? 청취자분들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거일 행궁다과에 갔습니다. 김 대표님이 유자청 다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생강차 마셨습니다 하셨는데 행궁다과 가시면 오늘의 기후 듣고 왔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빠콩님이 그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빠콩님만이 아니라 가셨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몇 분 오셨어요. 예, 행궁 약과. 약과, 행궁약과. 행궁약과랑 제가 요즘 유자약과 새로 만들어서 유자약과요? 네, 유자약과 나눠드리느라고 그냥 음. 이벤트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선생님 오셨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저희 방송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이서령 님이 외국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떡이 있을까요? 어디서든 재료를 구하기 쉽고 만만하게 만들 수 있는 떡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거는 사실은 떡이 되려면 곡식이 있으면 되잖아요. 갈아져 있는. 네, 그죠? 쌀가루. 네, 쌀가루가 아니어도 뭐 보리가루 뭐 이렇게도 떡을 좀 많이 해 드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쌀가루는 구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맵쌀하고 찹쌀로 나눠지는데 맵쌀도 습식을 구하기가 힘드시면 그냥 건식 쌀가루, 맵쌀가루 있어요. 완전히 그 밀가루처럼 말라져 있는 그런 네. 쌀가루 갖다가 수분을 조금 더 주면 되니까 보통 우리가 맵쌀가루로 하는 경우에는 설기떡을 하는 경우에 한 20% 정도의 수분이면 되거든요. 네. 물을 그 정도 첨가하면 되는데 완전히 말라져 있는 쌀이라면 한 60% 정도, 60% 정도의 물을 주고 그 채 한번 내려서 찌면 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굳이 도구가 없어도 사실은 네. 거기다가 이제 콩이라도 불려서 같이 버물버물해서 그냥 쪄내면 떡이 돼요. 콩설기떡이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찹쌀이 있다면 찹쌀에다가 콩, 뭐 밤, 대추 이런 게 없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도 같이 섞어서 쪄내면 그건 또 찰떡이 되죠. 영양 찰떡 내지는 뭐 이렇게. 그래서 떡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라고 여기고 계셔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외국에 계신 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네네. LA 찰떡이라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LA 그 찰떡? 떡은 외려 LA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온 우리나라로 떡이죠. 왔나요? 네, 오. 외국에 계신 분이 떡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예. 도구도 없고 뭐 할 수가 없더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찹쌀은 어찌 구해서 찹쌀에다 우유로 반죽을 하고 거기다 이것저것 있는 것들을 넣어서 오븐에다 구워봤대요. 네. 했더니 그 떡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외려 서울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눠줬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희 매장에서도 LA 찰떡이 네, 그 떡을 아, 매일 해서 정말요? 매일 구워서 나가는 떡이 사실은 LA 찰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븐에 구웠다고요? 네, 오븐에 구워서 나가는 떡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쌀 케이크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LA 찰떡. 찹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빵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 찰떡이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렇구나. 선생님 그 유튜브 주소가 어떻게 됐죠? 저는 지난번에? 화전놀이 떡공방. 네. 화전놀이 떡 공방.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 떡 만드는 여러 가지 팁이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 8980님이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집에서 떡을 만들면 쫄깃한 식감을 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떡집 떡이 더 이렇게 네네네. 쫀득쫀득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거를 식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떡을 쫀득한 떡을 먹으려면 일단은 많이 치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편떡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치대로 사실은
떡집에 있는 그 펀칭기 기계의 힘을 따라가지를 기계로 막 못해요. 치대는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손으로 만들어서 가래떡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가래떡은 쫀득함이 좀 덜해요. 그런데 떡집에서는 쫀득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가끔은 방앗간 사장님이 펀칭기를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고무처럼 단단한 아, 가끔 우리 왜 가래떡을 사 먹었는데 어떤 집 떡은 굉장히 단단한 떡이 맞아요. 있어요. 그럴 때 쫀득한 게 있어요. 아니고 예. 여기 이제 펀칭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다 그 상황을 더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더 오래 치대면 이게 떡이 사가요. 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치대는 이제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쫀득하게 먹고 싶으면 많이 치대시면 돼요. 네. 근데 손이 아프잖아요. 많이 치대면 어깨도 아프고. 네. 근데 조금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네. 그냥 김장 비닐 같은 데다 놓고 넣고 그다음에 면장갑 끼고 네. 그냥 위에서 치대면 아.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치대는 방법의 네.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보관할 때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떡이 이게 문제.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 유난히 떡은 그렇죠. 네. 만든 그때는 맛있는데 네네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걸 다시 맛있게 먹기가 참 힘들어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떡이 귀하니까 네. 좀 굳었어도 드시고 뭐 냉동실에 넣었다가도 빼서 드시기도 하는데 요즘은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꺼내서 나와, 잘 안 안 나와요. 먹게 되잖아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맞아요.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거는 사실은 굳어야지 떡이지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떡을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굳지 않는 떡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유통을 시키려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이제 약간의 첨가제. 근데 이제 그 첨가제라는 게 전분에서 나오는 효소를 쓰는 거라 우리 몸에 그 해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떡을 약간 삭히는 뭐 이런 그런 기능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 떡을 버리지 않고 네. 말랑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저희 같이 이제 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효소가요. 네네네. 근데 저는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 방부제 비슷하게 네.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아마도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요즘에는 방부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떡을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전분에서 추출한 효소라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것조차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적게 넣으려고 다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겠어요. 네. 아하. 그러면 저희가 찰떡 같은 경우 맛있게 먹으려면 냉동실에 들어간 떡을 그래도 살려서 먹으려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찰떡은 굽기 전에 네.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꺼내 놓으면 다시 말랑해져요. 찰떡은 그런데 맵쌀떡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꺼내놔도 그냥 단단하게 있으니까 네. 맵쌀떡은 다시 쪄 먹으면 돼요. 아, 근데 다시 찰떡은 찐다. 다시 찌는 순간에 퍼져버리잖아요. 맞아요. 퍼져요. 네,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난 이 떡을 꼭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30초 단위로 한 번씩 돌려보세요. 돌려서 확인하면서요. 네, 네, 어느 네, 정도 네, 됐나. 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말랑한 정도가 되면 드시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떡공예 우리 떡의 맛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신 김수영 선생님과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예쁜 떡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화전놀이 떡공방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